1번님들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팩트있고 정확한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전남친 그대에게 무릎 꿇을 시기에 대한 타로를 준비해 보았어요. 근데 무작정 얘기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조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했을 때 언제일까를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현재 우리 1번님을 향한 전 남친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제가 뽑아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헤어졌었고, 그전에는 가족 같은 관계, 동거를 하거나 뭔가 좀 아니면은 좀 결혼까지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연인인데 이 남자분의 배신으로 인해서 좀 헤어진 관계, 애증의 관계, 헤어졌다 붙었다를 여러 번 한 관계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은 현재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나는 그래도 멀어지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읽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에 대한 마음이 완전 다 정리된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했고 돌이킬 수 없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지만 좀 다시 만난다고 해도 서로 되게 큰 상처를 줄 거고 자기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우리님들 없이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죄책감에 쌓여있고 자기가 옳지 못했다라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제외를 해야겠다. 분명히 1번님들한테 잘못했고 1번님들이 되게 가족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배신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줬지만, 그리고 그게 잘못한 것도 알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적 갈등 심하고 내가 이 여자한테 되게 잘못했고 상처를 줬다라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재회에 대해서는 딱 회의적인 느낌이 강한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좀 그대가 이 사람이 그대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의 카드를 뽑아 볼게요. 오, 죄송해요. 이거 필름 씌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카드가 지금 손에서 막 굴러다녀요. 필름. 그대는 어떤 분이냐면요, 굉장히 현모양처 같아요. 재능도 많고 일도 잘하고 돈 버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카드상으로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준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자기 일에 충실하기보다는 돈을 탕진한다거나 이 사람한테 막 술 먹고 전화해서 막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삶이 불만족스럽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막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대 사람이 제가 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자기한테 충분히 있는 거를 동경하지 않아요. 그대가 막 여러 상처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사람이었으면은 지금처럼 저렇게 배신하지도 않을 거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그대의 목적은 저 사람이 다시 내 앞에서 무릎 꿇었으면 좋겠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저 사람한테로 가는 그대의 감정을 회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고 안정감 있게 살고, 저 사람한테는 난 너한테 무관심해 라는 시그널을 주시고, 뭐 다른 남자 나타나도 좋지라는 시그널을 주시면은, 사람이라는 게 만나다 헤어졌으니까 한 번은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패배감을 느끼고 뭔가 나 없이 저 여자가 잘 사는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대들에게 달려올 수 있는, 그리고 미련이 남을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한테 일단은 좀 애정을 가지고 오세요. 회수를 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일단 회수를 하시고 그대의 삶과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예를 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내 미래, 내 삶, 내가 어느 분야에서 독보적이 되는 것, 그거에 집중을 하고 회수를 하시다 보면은 저 남자는 알아서 나중에 자기가 배신했고 그랬기 때문에 궁금해질 거란 말이에요. 현모양처처럼 해줬기 때문에 알아서 와가지고 그대한테 무릎 꿇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대의 삶을 먼저 돌보고 저 사람한테 좀 무신경해질 필요가 있고, 혹시 술 먹고 계속 전화하고 막 저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시는 분, 차단당하시는 분 있으면 이제 연락하지도 매달리지도 마세요. 그러셔야 해요. 그러셔야 저 사람이 돌아봅니다. 이미 매달렸다면은 좀 늦을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멘탈 수습하시고 스스로의 인생에 집중하고 저 사람한테는 좀 무신경해지셔야 돼요. 억지로 사랑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무신경해지는 거잖아요. 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 가면 무릎 꿇을 거라고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살았을 때 언제 저 전 남친이 그대에게 무릎 꿇을지 한번 볼게요. 언제 저 사람이 그대에게 무릎을 꿇을지. 우와, 이게 제가 오늘 필름을 씌워가지고 지금 잘 안 펼쳐져요, 여러분. 죄송해요. 언제 몇 월에 무릎을 꿇을지 봅시다. 무릎 꿇네, 확실히. 맞아요. 그때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대. 2, 3주, 두세 달. 저는 2, 3주가 제일 가깝긴 한데, 카드로는, 막 많이 매달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 전에 전화 많이 하신 분들, 두세 달 걸려요. 안 매달렸다.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이분들은 2, 3주 걸릴 겁니다. 그 전에 폭발 안 하신 분들은 2, 3주, 폭발하신 분들은 두세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면서 무릎 꿇을지, 그래야 카타르시스가 또 우리가 있어서 제 말을 실천을 하실 거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지, 저 남자가, 저 배신하고 간 저 남자, 저 나쁜 남자 봅시다. 뭐라고 무릎 꿇을까요? 어, 1번아, 내가 헛된 유혹에 빠져가지고 괜한 멍청한 책임감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여잔지 몰랐어. 내가 너한테 받기만 했지. 근데 너가 없으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네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 나도 너한테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너 없이 내 인생이 굴러가질 않아. 그 여자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겠어. 너가 있어야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거든. 근데 너가 없다라는 거는 내 인생이 저주받는다라는 거랑 똑같아. 내 인생은 지옥일 거야.
1번아, 한 번만 나한테 돌아와 줄래? 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님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제 카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돌아올 거예요. 1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타로와 사주를 결합해서 팩트 있고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상대와 그대의 성향을 파악해서 함께 답을 찾아드리는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팩트 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님들 안녕하세요. 그대의 팩트 있고 따뜻한 상담사 팩트 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전남친 그대 앞에 언제 무릎 꿇을지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주제가 되게 이렇게 탁 튀는데 그냥 튀면은 희망 고문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언제 이 사람이 무릎 꿇을지를 같이 뽑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사람의 현재 그대를 향한 속마음을 제가 먼저 이렇게 뽑아 봤어요. 2번님과 그 사람은 밤에 몰래 만나야 됐던 관계거나 아니면 헤어졌다 붙었다를 여러 번 한 관계예요.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고, 내가 이 감정에서 2번을 향한 끌리는 감정, 정말 성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끌리고 너무너무 증오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2번에게서 벗어나야 돼 라고 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불안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2번과 끝났어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거는 2번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나 잘났어, 나 잘난 사람이니까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2번이 없고 나니까 되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현실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삶에서 도움이 되어준 우리 2번이 굉장히 그립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존심이 겁나게 센 것 같아요. 우유부단하고 자존심 세고 회피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존심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돼 있어요. 그리고 연락을 한다고 해도 2번이 자기를 받아줄지에 대한 확신도 무의식 속에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을 못하고 우리 끝났어 라고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를 하면 뭐 하겠어요. 마음속에서 2번이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는데 2번이 놔지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이성과 감성이 따로 노는 분리 상태, 유체이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그대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어떻게 해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일단은 그대 이 사람한테 그대를 노출시키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인스타나 카톡 염탐해도 아무것도 못 보게끔 기본 프로필로 설정해 주세요. 한 2주 정도만 일단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이 영상이나 다른 걸로 돌아와서 다시 리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2주 정도는 그렇게 하고 멀어진 것처럼 하셔야 돼요. 멀어졌고 우리 2번의 삶을 되게 잘 살고 있는 듯이 하면서도 그 사람을 잠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간 심상화하세요. 이 사람이 연락 오는 심상화를 하면은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너무 안 좋게 끝났으면은.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대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거를 눈을 감고 가슴 아파서 죽을 만큼 아파하고 엉엉 우는 거를 심상하세요. 그대가 시원해질 때까지, 가슴이 시원해질 때까지 한 10분 정도면 될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은 나 이제 끝났어 라고 하지만 점점 나 도저히 끝내지 못하겠고 이번이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한테 어떤 조력자였는지, 나를 얼마나 존재 그대로 사랑해 줬는지를 깨달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심상화는 일단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언제 이 사람이 돌아올지 우리 2번이한테 봅시다. 몇 월에 돌아올지 이 남자가 한번 봅시다. 몇 월에 이렇게 했을 때 몇 월에 무릎 꿇을지, 이 사람이 무릎 꿇을지. 에휴. 그대 엄청 빨리 무릎 꿇어요. 8월에 무릎 꿇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지 한번 볼게요. 봅시다. 뭐라고 하면서 이 남자가 무릎을 꿇을까요? 이번에 대한 마음을 비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비워지지가 않아. 네 옆에 있을 때 내가 남자야. 다른 데 기웃거려 봤자 진짜 뭣도 아니라는 거를 내가 이제 깨달았어. 다시 좀 시작해보면 안 될까? 나한테 기회 주면 안 될까?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너만 나한테 친절했고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받아줬어.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려고만 했는데 내가 네 가치 너무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 상처 줬어. 내가 정말 개자식이야.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해보자. 한 번만 기회 주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2번님들 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주와 타로를 결합한 팩트 있고 정확한 개인 상담은 팩트 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는 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함께 설계해 드리는 상담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전남친 그대에게 무릎 꿇을 시기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일단 이게 제목인 만큼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잖아요. 희망 고문이 되지 않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조언 카드를 뽑고 시기를 뽑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제가 그분의 속마음을 먼저 뽑아봤거든요. 그대와 그 사람은 그 사람 좀 양다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양다리였을 가능성이 있고 좀
상대방 여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대는 숨겨져 있어야 됐던 인연이었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 상황 아니시면은 제 7개나 덱이 있거든요. 다른 거 뽑아주세요. 이 덱은 아니에요. 이 덱은 상대방이 양다리여야지 성립하는 그런 덱이고, 그대는 숨어 있어야 하는 관계고, 그 상대방의 옆에 여자는 공식적인 공인된 관계였을 때 이 덱이 가능해요. 밤에 잠을 설쳐요. 자기는 다른 여자를 선택한 주제에 우리 님은 다른 남자 만나면 나 어떡하지 하면서 의부증 걸린 사람처럼 하루 종일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옆에 여자와 그대 사이를 저울질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3번이는 그때 진짜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얘는 이 모양이지?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고, 뭔가 옆에 여자하고 더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냉소적이고 싸늘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3번이 보고 싶고 멘붕되고 속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만 못할 뿐이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옆에 여자가 있다고 해도 이게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어가고 자꾸 옆에 여자랑 그대를 비교하게 돼요. 그대와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정리하려고 해요. 근데 그대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 사람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그대를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의 희망이 다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하루에도 12번 무너진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남자를 꿇게. 아이고. 그때 일단 그대가 조용히 있고 프사도 안 바꾸고 아무것도 안 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공허해져 가지고 술 먹고라도 한번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대가 바로 받아주면 안 돼요. 연락 온다고 해서 바로 그거를 받아주면 안 되고 그냥 평온한 듯이 잘 지냈어?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하면서 받아주셔야지 바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옆에 여자에 대해서 질투하는 말이나 옆에 여자를 빨리 정리하라는 말을 절대로 먼저 꺼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가 있는 듯 없는 듯 해가지고 불안감을 자극시켜야 돼요. 조용히 있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프사를 약간 하트가 걸린 프사로 바꿔요. 그러면은 미쳐가지고 날뛰다가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대를 끝내지 못해요. 단지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3번님이 주도권을 잃을까봐 걱정돼요. 이 관계에서 자꾸 주도권을 저쪽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리고 무작정 맞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애기처럼 행동하고 책임감 없게 행동하고 옆에 여자도 정리 안 하고 우리 3번님들 슬프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그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가 정리하면 내가 뭐 받아주겠지. 근데 내가 정리 안 된 너랑 왜 애인으로 지내야 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나를 그렇게 바깥에 둘 만큼 대단한 남자는 세상에 없는데? 이런 기조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세요. 나는 이런 것도 즐겁고 이것도 행복하고 이것도 좋고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리고 프사는 좀 하트 모양으로 꼭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질투가 나서라도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연락이 올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상처 너무 받으신 분들,
일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욕을 다 쓴 다음에 태워버리세요. 종이를 꾸기거나 찢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야 돼요. 타로나 점은 그대의 무의식을 보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대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하고 재회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체념적인 점을 본 다음에 지금 이 상태가 되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발전적인 방법도 아니고 재회를 위해서 좋은 방법도 아니고 희망이 있을 거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일어나서 삶을 먼저 돌보고 그 인간을 욕을 하는 거를 열심히 써가지고 찢어버리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매일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언제 연락 와서 무릎 꿇고 비는지 볼게요. 아이고, 몇 월에 무릎 꿇고 비나요? 지금이야 잘난 척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여자하고 곧 끝날 거거든요. 근데 닭발리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올 10월이라고 해요. 10월에 그대에게 무릎 꿇고 빌 건데 뭐라고 말하면서 무릎 꿇고 비는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지. 음. 3번아, 내가 내 열정이나 남자로서의 그런 마음이나 그거는 나는 너한테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 정리했거든. 내가 너를 너무 어둠 속에 있어서 미안해.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그걸로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나는 너가 없인 남자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성격 아니까 더더욱 내가 무서워. 근데 나 이제 공식적인 관계로 너랑 같이 다시 해보고 싶거든. 정말 내가 너무너무 너한테 죄가 많은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은 너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남자가 될게 라고 말한다고 나옵니다. 3번님들 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3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사주와 타로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개인 상담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상담은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대가 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드리는 상담을 설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들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팩트있고 정확한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전남친 그대에게 무릎 꿇을 시기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근데 제목이 제목인 만큼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을지 제가 그거를 뽑고 그렇게 했을 때 언제 무릎 꿇는지 그렇게 순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먼저 뽑아봤어요. 그 사람과 그대는 뭔가 딱 깊이 있게 사귄 관계라기보다는 썸 타다가 좀 썸북난 관계거나
좀 너무 남자가 밀당해가지고 헤어진 관계라고, 너무 받기만 했던 남자 때문에 좀 싸우다가 헤어진 관계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그대에게 아직까지 열정이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책임지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항상 있는 것 같거든요. 그대가 좋고 열정이 있고 시작하고 싶은데 항상 보면은 책임지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아요. 우리 4번님 정도의 여자라면은 책임지고 공식적인 관계가 되고 그럼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다가도 그렇게 사랑이 영원한가? 우리가 해서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대들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워요. 마음이 외롭고, 그대를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생각이 끝도 없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염탐도 막 엄청 하고 있고, 연락하고 싶고, 열정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대가 없는 삶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 너무 공허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는 엄청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대에게 정말 무릎까지 꿇을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숙이게 만들려면은, 그리고 책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의 카드를 뽑아 볼게요. 봅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데요, 그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네. 그대 남자가 되게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명하게 잘 처신한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지금 뭔가를 할 때는 아닌데,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말고 혼자서 내가 그냥 정리해야겠다,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단정 짓고, 딴 여자 있는 것 같아 라고 단정 지은 다음에 정리를 해버리면 이 인연이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이런 것만 안 하면은 그냥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몇 월 달에 그대에게 관계 정리를 얘기하면서 연락을 해올지 한번 볼게요. 그대 딱 빨리 온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생각하고 하다가 그대가 없는 자기 인생이 너무 공허할 것 같아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9월이라고 보여져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와가지고 무릎 꿇는지 볼게요. 봅시다. 잠시만요. 그대 6장 더 뽑아야 돼요. 제가
너랑 4번이랑 되게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각나고 4번이가 얼마나 나한테 맞췄는지를 알겠어. 내가 받기만 했던 것 같아. 내가 4번이 마음에 상처 주고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 고집만 세워가지고 미안해. 내가 너한테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될게. 너를 포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희망과 행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나는 너랑 있어야 살고 너랑 있어야 내 인생이 치유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는 정말 잘 맞는 한 쌍이야. 내가 너한테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될 테니까 딱 한 번만 나를 용서해주고 더 받아주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4번님, 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기다려 보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꼭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4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팩트 있고 정확한 개인 상담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봐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번님들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정확한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전남친 그대에게 무릎 꿇는 시기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아무래도 이것 자체가 좀 제목이다 보니까 제가 그대에게 희망 고문만 좀 할 위험이 있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속마음 보고 어떻게 해야지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지 조언점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언제 몇 월에 무릎 꿇는지까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분의 5번님을 향한 그분의 속마음을 뽑아봤어요. 굉장히 5번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군가를 잘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사람이고 현모양처 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이고 돈 버는 능력도 있고 외모도 잘 꾸미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좀 과분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준 만큼 5번이 준 만큼 그대에게 뭘 잘 해주지 못했던 것 같고 많이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대를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기다리게 돼요. 왜냐면은 5번이 굉장히 완벽하고 5번만한 여자가 없을 거다, 이런 현모양처가 세상에 없을 거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지기가 싫어요. 지고 싶지가 않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막 짜증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심적으로 5번한테 졌어요.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하루 종일 그대를 염탐하고 그대의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대의 생각을 하고 절망감에 빠져있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다른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5번하고 제외하고 싶은데 그래도 자존심 상하니까 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마음 비우려고 하고 난 독립적인 남자야, 이렇게 딱 방어막을 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인연은 끝나지 않았고 끝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5번이 연락 오거나 5번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하거나 뭐 그럴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좀 이런데 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근데 지금 생각이 너무 많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관계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게 강하고, 난 너무 주기만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만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집중이 안 된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거의 탕진 수준으로 썼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내가 살아야지 재회도 있는 거고 사랑도 있는 거고 그 사람하고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대 삶을 챙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센터를 잃어버리면은 상대를 땡길 힘도 잃는 거거든요. 내 센터, 내 중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의 의도에 딸려 들어가지 않고 저 사람을 그대 쪽으로 땡길 수 있는데, 지금은 생기도 없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거의 고립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너무 주고 있어요. 조금 해소해서 여러분들의 돈 버는 일을 해야 되고, 큰 빚을 졌다고 해도 더 이상은 탕진하지 마시고 이제 좀 삶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어차피 그대가 정리하려고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될 거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력을 탕진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난 정리 못하고 그냥 나는 제외할 거야 라고 결심을 먼저 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외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보고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세요. 100가지를 실천하면은 한두 가지는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대 지금은 노트에다가 적어보는 거. 내가 이 사람하고 재회를 했다라는 결과치에서 어떻게 해서 재회했지? 라고 계속 물어보고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무의식과 의식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 사람의 생각 감옥에서 나오고, 너무 돈 많이 탕진하면 안 돼요. 전 보시는데도 많이 탕진하시면 안 되고, 자기 일도 다 미루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재회도 있다라고 카드가 너무 냉혹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법 써보세요. 만약에 내가 제외를 했어, 어떻게 해서 제외했을까? 이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적어보는 거지. 제외해서 이 사람이 무릎 꿇었어, 어떻게 해서 무릎 꿇었을까? 이거를 적어보는 거야. 매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외에는 돈 벌고 일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방법이 탁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언제 그대에게 무릎 꿇을지 한번 볼게요. 몇 월에 무릎 꿇을지. 그대에게 무릎 꿇는 거는 10월이라고 나와요. 그대가 생각 감옥에서 벗어나서 좀 모든 것들이 안정되는 10월이라고 나오니까 지금은 그대의 삶을 돌보기로 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서 무릎 꿇는지 볼게요. 내가 너한테 네 옆에 설 자격 없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남자한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은 했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에 너를 너무 사랑해. 너가 내 인생에 없잖아? 그러면은 내 인생이 너무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공허해. 너가 어떤 존재냐면은
나한테 정말 내 마음의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했고 내 마음의 주인이야 네가. 근데 나는 그거를 몰랐어. 나는 내가 너 없이 감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너가 너무 더 빛나 보이고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헤어지고 더 다시 한번 느꼈어. 근데 나 너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거든. 그리고 너무 마음이 많이 남았고 그냥 너 없이는 감당을 할 수 없어. 인생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 5번아. 내가 진짜 책임감 있는 좋은 남자 될게. 너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되냐?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님들 꼭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5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주와 타로를 기반으로 한 팩트 있고 정확한 개인 상담, 팩트 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찾아드리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6번님들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편안한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전남친 그대에게 무릎 꿇을 시기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일단 그 사람의 속마음이랑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언제 무릎 꿇는지 뭐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지에 대해서 해볼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의 전남친의 6번 선택하신 분들의 전남친의 6번님을 향한 속마음을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 뭔가 그대와 전남친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진 관계로 보여져요. 이 남자는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자존심을 부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그대를 생각하고 재회하고 싶고 아직까지 6번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고 6번이 자기한테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끝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미련이 많아요. 그리고 6번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하고 좀 안정된 관계로 가고 싶고 결혼까지 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속마음 자체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좋은 편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그대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지. 아이고 참. 지금도 저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심상화를 조금 해주시면은 이 생각의 방향을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좀 연락이 올 수 있는 느낌이고, 자기 전에 그냥 나 연락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심상화를 좀 해봐 주시면은 이 사람이 곧 연락이 오게 될 거고, 연락이 오고 돌아왔을 때 그대가 조금 항상 그러셨듯이 현모양처처럼 좀 품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좀 우리 님들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더 책임감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사실 막
6번님 같은 경우에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결혼에 대한 그 가치관 차이였던 거지. 그래서 좀 심상화를 해주시고 한 2, 3주, 길면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더 길면 3개월 걸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세긴 하지만 6번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급격하게 연락 온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자기도 안 해야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몇 초 만에 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고, 이 사람은 막 뭐라고 하고 따지고 딱딱하게 구는 것보다 조금 따뜻하게 대해줬을 때 자기 잘못을 더 많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몇 월 달에 전 남친이 우리 6번 앞에 무릎 꿇을지 볼게요. 지금은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11월 달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하면서 무릎 꿇을지 한번 봅시다. 되게 자존심이 세서 저렇게 나오는 건데,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땡겨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을지. 그 되게 남자답게 얘기하네요. 그쵸? 음. 되게 남자하게 연락 와가지고 나 너한테 미련 많거든? 그리고 내가 너 책임질게.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런데 네 속마음을 모르겠으니까 되게 많이 망설였어. 나 너하고 막 싸우고 싶고 막 진 빼고 싶지 않아. 나 지금 너무 너가 없어서 외롭고 내 인생 공허하고 나 너무 외로워.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은데, 그리고 책임질 자신도 있는데 너 나 안 받아줄래? 라고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대들이 조금 마인드 관리를 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 분은 연락이 오고, 지금 현재도 그대를 많이 그리워하고 좀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막 완전히 끝났다 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6번님들 멘탈 잘 수습하셨으면 좋겠고요. 6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주와 타로를 결합한 팩트 있고 정확한 개인 상담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답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들과 현재 심적인 상태로 그 사람을 땡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님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팩트 있고 따뜻한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전남친 그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늘의 주제가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 속마음이랑 어떻게 해야지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몇 월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하면서 무릎 꿇는지까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이 사람 속마음을 먼저 이렇게 뽑아 봤는데, 이 관계는 우리 7번님이 일방적으로 많이 내어주는 관계고, 이 사람이 되게 크게 잘못을 했고 연락도 잘 안 해줬고 혼자 두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끝이 났는데, 지금도 이 사람은 자기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겠지만 7번님들을 굉장히 많이 염탐하고 쳐다보고 7번님이 자기한테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7번님의 존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현모양처 같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녀, 내가 실망시켰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연락을 못 하겠어요. 자기가 옳지 않았고 실망시켰고 7번님을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연락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는 7번님이 자기를 거절할까봐 무서운 거지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헤어지고 싶지 않고 미련 많고 그냥 7번님이 언제나처럼 먼저 와주고 자기를 좀 안아주길 바라는 마음, 항상 이렇게 이 사람한테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했고 되게 따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거를 되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지 제가 카드를 뽑아 볼게요. 그대는요 재능도 많고 굉장히 판단력 바르고 그리고 하면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일상이 무너져 있어요. 멘탈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이 사람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끝난 것 같고 이 사람 기다리면서 하루가 다 가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고맙기는 한데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멘탈 똑바로 붙잡으셔야 돼요. 멘탈 붙잡고 이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불쑥 연락하는 것도 금지예요. 그리고 그대들의 삶을 살고 좀 그대의 일이라든지 재능을 펼치면서 거기에 집중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연락이 오긴 올 것 같은데 온다고 바로 받아주지 말래요. 바로 받아주지 말고 조금 근데 나도 내가 조건이 맞아야지 움직여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일단은 굉장히 멘탈 수습하는 게 급선무고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그대에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7번님들은 워낙 저 사람한테 완벽한 여자였기 때문에 지금 멘탈만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만 안 보여주시면은 저 남자는 결국에는 우리 7번님한테 무릎 꿇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몇 월에 우리 7번님한테 무릎 꿇을지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7번님한테 무릎 꿇는 게 내년 1월이라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7번님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멀리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멘탈이 무너져 있어서 카드가 그거를 기준으로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멀게 놨던 건데, 멘탈만 잘 잡으시면은 3개월 안에 올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와도 뭐 카드가 답은 내년 1월이라고 하지만 저기 멘붕 되신 것 때문에 그런 거지 1월까지 안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는지 볼게요. 뭐라고 하면서 무릎 꿇을지 봅시다. 너랑 있을 때 내가 되게 내 인생 잘 살았고 너랑 있을 때 행복했거든. 내가 너랑 있을 때 좀 숨을 쉬는 것 같았어. 너는 나한테 인생의 희망이야. 그리고 내 열정, 내 남자로서의 열정도 너랑 있을 때 내가 남자로서 빛을 발해. 너가 없잖아? 그러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라도 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너한테 진짜 잘할게. 내가 표현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너 없이 나 안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지켜봐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남자는 반드시 무릎 꿇을 거고 3개월 안에는 무릎 꿇게 될 테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빨리 멘탈 찾으셔서 사랑도 되찾으시기를 빌겠습니다. 7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주와 타로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팩트 있는 개인 상담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답만 드리는 게 아니라 된다 안 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답도 찾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